안녕하세요. 경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안광호 교수의 마케팅 원론 8판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한 2주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저도 2주 전에 이제 예약 판매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예약 신청해 가지고 2주 전에 받아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첫 느낌은요. 책이 많이 가벼워지고 탄탄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7판까지만 해도 책이 좀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무겁다는 의미가 좀 군더더기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8판을 이제 쭉 한번 읽어봤는데 책이 많이 가벼워지면서 또 동시에 좀 탄탄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8판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총 4부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1부는 이제 마케팅 총론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2부는 이제 그 마케팅 조사, 그리고 환경 분석,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3부가 STP 포피 관련된 내용, 4부가 이제 브랜드하고 그리고 마케팅 성과 관리 요 관련된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엑기스는 요 3부에 STP 포피가 엑기스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표로 만들어서 강의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인데요. 오늘은 제 1장 마케팅 개념이 이해 요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마케팅 개념이 이해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팅의 정의, 마케팅 관리 개념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 그리고 마케팅이 왜 중요하고 마케팅은 어디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마케팅의 기능과 마케팅 관리 이런 이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마케팅의 정의,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 개념 그러면서 필요와 욕구를 설명해 놓고 만족과 가치, 교환, 시장 이러한 키워드들을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틀러 교재에 보면은요. 마케팅이 교환이죠. 예, 마케팅의 핵심은 교환이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마케팅적 교환의 요건 그러면서 교환을 하기 위한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환의 대상물이 있어야 되고 또 교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의지가 있어야 되면서 그 의지는 궁극적으로 가치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예전에 코틀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죠. 예, 필요, 욕구, 만족, 가치, 교환, 시장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코틀러에서는 이제 문제의식 단계에서 보면 이 욕구, 니즈를 욕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 욕구를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와의 차이로 내적 긴장이 유발된 상태다. 그리고 이 긴장을 해소해서 바람직한 상태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동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이 이상 상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물, 즉 제품 서비스를 원츠, 예, 필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결 능력이 합쳐지면 그걸 궁극적으로 수요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욕구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수요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문제인식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니즈를 필요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츠를 욕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이걸 바꿔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읽으면서 아, 이것도 헷갈리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커스터머 니즈 그러면은 고객 욕구가 아니라 고객 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껏 수십 년 동안 커스터머 니즈 그러면 고객 욕구라고 해석을 했는데 앞으로 커스터머 니즈 그러면 고객 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판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니즈 그러니까 니즈 그렇게 영어로 해석하면 내용은 똑같은데 이거는 니즈를 욕구가 아닌 필요로 해석을 하고 원치를 필요라고 여지껏 해석을 했는데 이걸 또 욕구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말 자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정의 요거는 최세일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 논술 300 교재에도 똑같이 써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리 철학의 발전 그래가지고 요것도 최세일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논술 300 교재도 똑같이 써놓고 있어요. 논술 300 교재에는 참고로 요 도표를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서
예, 여기 생산 지향 경영, 제품 지향 경영, 판매 지향 경영, 그리고 시장 지향 경영.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생산 개념, 제품 개념, 판매 개념 이렇게 써놓고 있고, 특히 이제 요 판매 개념하고 마케팅 개념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써놓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마케팅 관리론 교재도 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판매 개념, 즉 이 판매 지향적 경영하고 시장 지향적 경영, 예, 요게 다른 거다. 예, 이때는 이제 강압적 판매 개념이었고, 이때는 이제 그 저압적 마케팅 개념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행적 마케팅이고, 이건 후행적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건 선형적 마케팅이고, 이거는 순환적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개념인데, 이거는 고객 중심 개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서로 비교를 해놓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총체적 마케팅 개념이라 가지고 여기 복합 마케팅이라고 써놓고 있죠. 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관계 마케팅, 통합 마케팅, 내부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 그래놓고 이제 관계 마케팅, 여기 논술 300 교재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관계 마케팅 중요하죠. 통합 마케팅 이거 IMC입니다. 내부 마케팅, 이 IMC는 2015년도에 출제가 됐죠. 내부 마케팅은 2016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예, 사회적 마케팅이 CSR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CSR 마케팅 또는 ESG 마케팅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대의 마케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ESG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 중에 이건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마케팅의 적용 범위 그래가지고 영리기관은 당연한 거고, 이제 비영리기관, 학교, 병원 이런 데도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 확산 그래놓고 이제 다국적 기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쭉 써놓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빠진 게 정부, 사회단체 이런 데도 하죠. 물론 이제 정부는 비영리 기관이 아니죠. 정부는 다른 데죠. 그러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죠. 네, 이런 데도 마케팅 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거기를 비영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예, 좀 헷갈려요. 그 병원, 학교 이런 데하고 그 순수하게 사회봉사단체하고가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는 부가세를 안 내는 데잖아요. 보통 비영리 기관 그런 부가세 안 내는 그런 그 데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 사회봉사단체 같은 게 협회 이런 데 있죠. 협회 이런 데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어쨌든 정부라든가 그런 협회 단체 이런 데는 빠졌습니다. 그런 데도 마케팅을 다 하긴 해요. 정부라든가 이런 각종 협회 단체 사회봉사 활동하는 그런 기관들도 마케팅을 한다라는 내용은 여기서는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 믹스 포피에 대해서 써놓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관리 과정 그래놓고 그림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고객이 있고 고객을 둘러싸고 포피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포피 활동을 둘러싸고 이제 기업의 마케팅 정보 시스템, 계획 시스템, 조직 시스템,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이제 포함시켜 놓고 있는데, 이런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의 새로운 추세 그래놓고 ICT 기술 발달과 디지털 혁명,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산업의 융복합화로 산업 경계가 붕괴된다. 그리고 소비자 파워가 증가된다. 이거는 다 똑같이 써놓고 있죠. 예, 최설 교재에도 이거 유사하게 써놓고 있고, 논술 300도 똑같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1.0, 예, 마케팅 1.0은 여기까지가 마케팅 1.0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2.0은 이제 표정 마케팅이 등장할 때, 이게 IT 기술,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더 접목되면서 표정 마케팅이 일어날 때, 요때가 마케팅 2.0이고요. 마케팅 3.0은요, 예, 공유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 요게 마케팅 3.0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마케팅 4.0인데, 요게 사물 인터넷이고 인공지능이고 클라우드고, 요게 그 가상현실이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고, 요게 증강현실이고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마케팅 4.0이고, 마케팅 5.0도 똑같아요. 예, 5.0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책에, 근데 5.0 읽어봐도 맨날 똑같이 이런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4.0하고 5.0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최근에는 마케팅 5.0이라는 것까지도 써놓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이 교재 5.0까지 써놓고 있는데 뭐 읽어봐도 4.0이나 5.0이나 매나 그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서 일장 마케팅 개념의 2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그 생각해볼 문제, 그래서 요 문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필요와 욕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needs를 지금까지 욕구로 해석을 했고 want를 지금까지 필요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거꾸로 지금 써놨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needs는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의 차이로 느끼는 내적 갈등 상태, 이게 needs입니다. 그리고 wants는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물, 이게 want입니다. 예,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거고, 다만 요 필요, 욕구, 요 말만 다르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판매 개념과 마케팅 개념, 판매 개념은 강압적, 요거는 저압적이죠. 그리고 요거는 선행적이다, 요거는 후행적이다, 그리고 요거는 선형적이다, 요거는 순환적이다, 요거는 제품 중심 개념이다, 요거는 고객 중심 개념이다. 예,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3.0이 공유 가치라 그랬죠. 공유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 마케팅 그래놓고, 사회적 책임 마케팅이 ESG 경영, 예전에는 CSR 마케팅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ESG 마케팅 또는 ESG 경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CSR이나 ESG나 똑같은데,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뭐 폐기물 재활용 이런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에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인바이런먼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원 고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소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노동 착취 이런 게 아니라 여성입니다. 여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의사결정, 이게 아니에요.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지배구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적 지배구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CSR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기업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장이라도 안 할 거예요. 경제적 책임 있죠. 예, 그 기업의 경제적 책임, 예, 이런 걸로 좀 순화돼 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배구조는. 어쨌든 그 ESG 또는 CSR, 뭐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CSR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ESG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ES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영상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교재 안에도 ESG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SG가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뭐 출제돼 봐도 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뻔한 거예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거든요. 그것만 잘 보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케팅 4.0, 5.0 개념에 입각한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한,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환경 변화라는 게 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그리고 소비자 파워 증가, 뭐 산업의 융복합화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글쎄요. 만약에 이게 설령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입각해 가지고 이제 막 썰을 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막 썰 풀다 보면 시간은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포피가 뭐냐라는 거를 또 한번 써봐라라는 이런 게 생각해 볼 문제로 1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 마케팅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요 1장 마케팅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경영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BCG 매트릭스하고요, 포토 경영 전략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책이 상당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면서 또 탄탄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쭉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이제 기존에 칠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팔판을 따로 구입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 영상만 봐도 충분히 업데이트된 내용을 충분히 이제 그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 그래서 계속해서 12장까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내용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